안녕하세요. 미국 LA에 나와 있는 모카 김한용입니다. 미국에는 지금 여러 가지 일이 있죠. 그 중에서 가장 첨예한 건 뭐니 해도 IRA,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는 건데요.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는 있지만 자동차 쪽에서는 한국차에 전기차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 이 내용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얼마 전까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 아주 저조했는데요. IRA 관련 발표가 나오자마자 지지율이 갑작스레 치솟는 걸 봤습니다. 이게 곧 중간 선거인데 이런 발표들 보면은 이거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이게 왜 이렇게 큰 문제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야, 그거 뭐 전기차 그거 몇 대 판다고 호들갑이냐 이러시는 분들 많은데 그럴 게 아니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카페 규제라고 말씀드렸죠. 전기차를 팔지 못하면 일반 가솔린차 팔 때도 벌금을 내게 하는 미국 환경 규제입니다. 그러니까 현대기아차가 미국에다가 연간 140만 대 넘게 팔고 있는데요. 전기차를 못 팔면 그 차들을 다 못 팔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와, 정말 곤란하죠. 대체 바이든 왜 이렇게 공격적인 규제를 한국차에다 주고 있을까? 기사들이나 전문가분들이 뭔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중국차를 규제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대한민국까지 규제를 하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과연 그런가? 그렇게 보는 건 좀 너무 순진하고 굳이 사태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바이든 정부가 하고 있는 걸 보면요. 배터리, 전기차, 반도체, 바이오 이런 것들 다 우리나라가 주력 먹거리로 삼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진짜 눈치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이 정도 되면 눈치채야죠. 중국은 물론이지만 우리한테도 감정이 안 좋은 거예요. 독이 바짝 올랐다는 느낌마저 듭니다. 이거 왜 이렇게 안 좋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죠. 저는 다른 분야는 전혀 모르지만 이 자동차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굳이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기차 보조금 문제 아주 첨예한 다툼을 하고 있는 분야죠. 제가 작년부터 우리나라 보조금 제도 보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는 보조금 주고 해외차에는 안 주려는 그런 정책을 펴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보복당한다고. 우리나라는 지금 보조금 정책이 어떻게 돼 있냐면 6천만 원 이상인 차는 보조금을 절반만 주겠다. 이제는 갑자기 5,500 이상이면 절반만 주겠다. 이런 식으로 보조금 제도를 자꾸만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고 그걸 또 차등 적용하고 있어요. 그게 정당한가? 법은 그 과정이나 의도만 놓고 보면 안 되고 그 결과로 놓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현대기아차의 국산 전기차, 지금 EV6, 아이오닉5, 아이오닉6 이런 차들은 모두 보조금을 100% 받았잖아요. 여기다가 어떤 옵션을 붙여도 100%를 받습니다. 반면에 수입차는 그 많은 수입차 중에서 보조금을 100% 받는 차가 지금 단 한 대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똑같이 6천만 원에 팔리는 차라도 현대기아는 보조금을 100% 받고 수입차는 다 50% 이하만 받을 수 있도록 법규를 만든 건데 이런 결과를 놓고서 어떤 나라가 그게 우리가 좀 잘못했구나 이러고서 넘어갈 수 있겠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은 결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수입차들이 또 5,490만 원에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폭스바겐이 ID4를 5,490만 원에 내놔서 보조금을 100% 다 받게 됐죠. 앞으로 수입차들이 ID4처럼 5,490만 원의 경계를 맞추면 그리고 현대기아의 E-라이트처럼 깡통 옵션을 당연히 내놓을 텐데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할까요? 금액을 더 낮추겠죠. 그러면 현대기아도 보조금을 다 받을 수 없을 겁니다. 지금 국토부 환경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놨습니다. 네, 여기 기사 보면요. 내년부터는 서비스 센터나 인력 등 AS망의 질에 따라 보조금을 다르게 지급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서비스 센터의 단순 개수, 서비스 인력의 숫자 이런 걸 가지고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요? 그러면 현대기아는 당연히 보조금을 다 받을 수 있고 수입차는 누구도 현대기아만큼의 서비스 센터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누구도 받을 수 없겠네요. 그게 뭐야? 너무 티나잖아요. 기사는 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차 팔고 끝이 아니라 안전을 위한 유지 보수 등 사후 관리까지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이럽니다. 진짜 그렇게 고객을 위한 건가? 여기 또 기사에 보면 국내 전기차 판매 3위지만 정작 서비스 센터는 전국에 9곳 뿐인 테슬라가 직격탄을 맞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인터뷰도 있습니다. 테슬라 모델 3 차주를 불러서 인터뷰했는데요. 이분이 하시는 말은 저 같은 경우에 교통사고 한 번 났었는데 그때 차가 파손된 상태로 2달을 넘게 탔다 라고 하십니다. 아니 그러면 공식 서비스 센터 안 가고 일반 서비스 센터 가면 되잖아요. 사고 수리는 1급 정비센터에서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도저히 모르겠네요. 어쨌든 뭐 좋습니다. 서비스 센터 없으면 보조금을 주지 마세요. 소비자들을 위해선 그게 더 좋은 거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죠. 현대차는 그럼 서비스 센터가 몇 개 있습니까? 서울에 몇 개 있나요? 2개 있죠.
아니 서비스 센터 길에 많던데요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게 현대 겁니까? 블루엔즈잖아요. 블루엔즈라는 건 현대차가 직접 운영하는 서비스 센터가 아니죠. 동네 카센터 중에 일부 카센터를 현대차의 대리점처럼 운영하는 카센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카센터인데 보증 수리가 되는 카센터. 물론 큰 카센터도 블루엔즈가 있겠지만 대부분은 작은 카센터들이죠. 사고 수리 안 되는 곳이 태반이고요. 도장 부스 이런 건 당연히 없죠. 그러면 여기서 전기차를 정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전기차 배터리 관련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전기차 모터 관련 문제 해결할 수 있나요? 이 고압 관련해서 교육을 제대로 받고 분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과연 블루엔즈에 있을까요? 이 문제를 지난번 코나 관련한 리콜에서 이미 보셨을 겁니다. 코나 리콜 정말 오래 걸렸죠. 그게 6개월 거의 1년 이상 걸렸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수도권에 있는 코나 차주들 차를 리콜하기 위해서 전부 다 남부사업소 같은 직영 거점에 집합을 시켰어요. 블루엔즈 같은 곳에서는 애초에 배터리 교체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현대차가 말하기로는 여기 홈페이지에 보면 전기차 서비스 특화 블루엔즈가 전국에 250여 개 있다 이렇게 써놨는데 아니 전기차 서비스 특화가 뭔가 정말 파워트레인이나 전기차에만 들어가는 그런 사항들을 다 정비할 수 있는 건가? 그런 거 전혀 못하는 거 현대기아차 모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아실 겁니다. 블루엔즈를 어떻게 전기차 수리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지 너무 눈 가리고 아웅식이죠. 사실 수입차를 놓고 뭐라고 할 게 아니라 현대차가 서비스 센터를 먼저 확충해야 합니다. 기사를 다시 한번 볼까요? 테슬라 관련 기사들을 쭉 보면 테슬라 망했다, 테슬라 한 대도 안 팔린다, 현대기아가 테슬라 판매량을 압도한다 등등 테슬라를 비웃는 것 같은 기사들이 많이 있어요. 아 정말 그럴까? 그러면 현대기아가 테슬라보다 더 많이 팔렸다 이 얘기죠? 그럼 현대기아차 전기차 서비스 센터가 많아야 될 텐데 테슬라는 아까 9개가 있다면서요. 테슬라의 서비스 센터는 다 전기차 서비스 센터입니다. 가솔린차가 없잖아요. 다 직영이고요. 그게 다 1급 공장급입니다. 전기차, 파워트레인, 배터리 이런 것까지 수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공장들이에요. 현대차 직영센터를 보면 얼마나 있을까? 서울에 2개? 그 중에서도 전기차 전문은 서울에 단 1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만약에 전기차 보조금을 서비스 센터 숫자를 가지고 줄 거라면 그러면 전기차의 파워트레인 같은 중요 부분의 서비스가 가능한 곳인지 아니면 그냥 전기차라도 램프 몇 개만 갈아 끼우는 정도인지 수리 가능한 등급의 기준을 나눠서 이걸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서비스 센터가 몇 개 있는지를 기준으로 해서 줘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진짜 전기차를 제대로 서비스할 수 있는 서비스 센터 몇 개인지 이걸 기준으로 해서 줘야 되겠죠. 그걸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국산차는 블루엔즈, 오토큐 뭐 많으니까 보조금을 주고 수입차는 단순 몇 개인지 계산해서 안 준다 이러면 정말 큰일 납니다. 지금 바이든 지지율을 바닥을 치고 있는데 딱 그렇게 하는 거 벼르고 있는 거예요. 어디 너네 하나만 걸려봐라 내가 혼쭐 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지지율 끌어올리마 이러고 있는데 거기서 굳이 그런 약점을 잡힐 필요가 있나 싶네요. 네, 요즘 같은 시기에 자칫 이상하게 행동하면 결국에는 국익에 저해가 됩니다. 수입차는 덜 줘야 된다 이런 생각 자체를 버려야 돼요. 보조금은 똑같이 줘야죠. 그러고서 테슬라 그래 어디 팔 때까지 팔아봐라 우리는 더 좋은 차를 만들어서 너네가 아예 한국에는 설 자리가 없도록 해주마 이렇게 해야죠.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한 전기차 보조금은 아주 이상했어요. 테슬라가 6천만 원이 조금 넘을 때 6천만 원의 보조금 라인을 딱 정해놓은 거 거기 맞춰서 테슬라가 5,999만 원의 차를 파니까 바로 5,500만 원으로 가격을 낮춘 거 누가 봐도 이건 테슬라를 의식한 자국 자동차 회사에 유리하게 하려는 게 뻔하게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게 넌센스죠. 수입품들이 불이익을 받도록 정부가 나서서 조치를 가하는 거 이런 걸 가리켜서 비관세 무역장벽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비관세 무역장벽을 세웠을 때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든 보복을 당하는 게 당연합니다. 지금 그래 미국하고 싸워서 그래 너 미국이 보조금 안 줘? 그럼 우리도 너네한테 보조금 안 줘? 이러고 싸우면 속은 시원하신가요? 이게 테슬라가 국내에서 따로 인증을 안 받고 미국 인증만 가지고 국내에 들여올 수 있는 숫자 연간 5만 대에 불과합니다. 그럼 그 5만 대 다 팔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테슬라가 지금 국내에 파는 대수가 연간 2만 대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2만 대 너무 많이 판다고 지금 보조금 정책을 막 뒤집었다 엎었다 하면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면 반면에 현대기아가 미국의 자동차 파는 숫자는 연간 149만 대입니다. 무려 149
149만 대. 그것도 작년에 사상 최다 실적을 올렸어요. 우리는 전체적으로 대미 무역 흑자 나라죠. 대중 무역은 지금 적자로 돌아섰는데 대미 무역은 여전히 매년 35조나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가리켜서 아유 우리 고객님 이럴 필요까지는 없지만 야 이거 잘못하면 한 방에 날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기사에도 보면 무슨 미국이 뒤통수를 쳤기 때문에 우리가 맞불을 놓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과격하게 쓰여 있는데 이거 지나치게 감정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테슬라 2만 대 보조금을 주기 싫다고 해서 149만 대 사주는 손님한테 맞불을 놔요? 아니 뭐 감정은 알겠어요. 아 진짜 열받죠. 근데 이럴 때일수록 더 침착해야죠. 일단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한 건지 봐야죠. 지금 미국에서 유독 현대기아만 보조금 안 주는 거 이거 일시적인 일일까요? 아닙니다. 이거 무려 2035년까지입니다. 이 정도면 차 팔지 말란 얘기죠. 그러면 현대기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국에 공장 더 세워야죠. 더 빠르게 세워야죠. 그거 쉬운가요? 어렵습니다. 노조가 허락을 안 해주죠. 안 그래도 이런 조짐이 있어서 작년에 현대가 미국에서 아이오닉 5를 생산하기로 다 해놓고 막판에 노조의 극심한 반대로 인해서 중단됐죠. 이번에는 더 이상 노조가 반대해서는 안 되고 미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도록 이건 노조도 반드시 허용해줘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차 조지아 공장도 빨리 만들어야 되고요. 이 테슬라에 대해서 너무 간단하게 보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는 미국 전체에서 몇 위 기업입니까? 시가총액으로 보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그 다음 5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전체에서 5위 기업이에요. 그 중에서 그럼 IT가 아닌 실제 공장을 운영하는 회사 중에는 넘버1이에요. 지금 미국은 공장이 다 망했잖아요. 그럼에도 미국인이 만드는 특산물, 그러니까 이게 하나 남은 미국인들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건드리면 안 되죠. 이 전기차 보조금은 이거 함부로 건드리면 너무나 위험한 일이고 이렇게 정책을 함부로 손바닥 뒤집듯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돼요. 물론 공정한 마음인 건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정책은 내가 공정하게 했다 해서 끝날 게 아니고 누가 봐도 아무리 삐딱하게 보려고 해도 공정하구나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미국이 지금 잘했다는 게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다투면 결국 우리만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우리 시장이 뭐 미국하고 대등하다면 서로 싸워보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미국의 차를 꼭 팔아야 되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우리나라에 테슬라 안 팔아도 큰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미국 입장에선 현대차가 없어도 대안이 너무나 많아요. 네, 사실 애국심, 이 나라를 위한다는 거 참 쉬운 일 같지만 어려운 일입니다. 공무원 입장에선 특히 더 그렇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방식이 공정하게 비춰지지 않으면 결국엔 문제가 훨씬 커지게 됩니다. 이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 때문에 장기적인 자유무역의 이점 그르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미국 LA에서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